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강의 시간에서 한비자의 혁명사상을 바탕으로 한 성과내기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혜로 우리가 순명책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원래 계획대 성과를 참조해서 잘한 사람한테는 상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벌 주는 방법, 순명책실, 이것이 한비자가 주장한 첫 번째 성과내기 지혜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성과내기 방법으로, 그러면 도대체가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군주 마음대로, 군주 내키는 대로 상 주고 벌 주면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 참관, 우리가 한비자의 7가지 술, 7수를 말씀드릴 때 얘기했습니다만, 중단 참관, 여러 가지 단서, 그죠? 여러 가지 단서를 참조해서 참관, 대조한다.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성과를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정한 평가가 없으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죠. 이 얘기는 오늘날의 모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기업이나 정부나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어떤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리더의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겠죠. 우리가 막중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중. 많은 것이 아닌, 많은 것을 가지고 대조하지 않으면 미라는 건 미로죠. 혼란에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단 참관이나 막중임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만 올바른 성과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한 평가가 굉장히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리더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제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합리성, 이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그도 저도 아니고 오로지 리더의 직관, 이게 이렇게 된 것이야, 저게 저렇게 된 것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것을 봤을 때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 라는 어떤 직관적인 결정,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흔히 가장 합리적인 거는 뭐니 해도 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학문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을 모든 증거를 가지고 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장도 완전 경제학에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지만 그러한 완전 경쟁 시장은 찾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군주가, 리더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중단 참관의 지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관적, 직관적 결정을 최대한 줄이고 객관적, 합리적 결정을 유도하는 의사결정 방법이 바로 중단 참관이죠. 그래서 한비자는 내저설 상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보고 듣는 데 있어서 여러 증거들을 대조하여 맞추어 보지 않으면 이 진실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증거도 없이 결정하는데 진실된 결정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문호를, 듣는 귀를 하나로 정해서 들으면 신하가 군주의 이목을 가릴 것이다, 이 얘기죠. 관청, 보고 듣는 것은 불참, 이렇게 참조, 서로 대조해 본다. 보고 듣는 것을 여러 가지를 대조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성의할 때 성자죠. 성이라는 건 진실을 얘기합니다. 불문, 진실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청유문호, 유문호, 우리가 문호를 한 가지로 한다. 듣는데 문호를 한 가지로 하면 신옹색, 이 밑에 부하들 또는 신하들이 옹색, 이 리더들의, 군주들의 길을 막아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한비자가 주장하고 있는 성과 내기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죠? 우리의 평가의 공정성 확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직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동기부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도 보면 이제는 컴퓨터 전산화가 잘 돼 있어 가지고 다양한 개인들에 대한 자료들이 DB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들이 그 DB를 보면 이 사람이 언제 무엇을 했고 언제 어떤 성과를 냈고 매출을 얼마를 일으켰고 손익을 얼마나 발생시켰는지가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유용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한 정량적인 평가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윗사람이 지시를 내렸을 때 일에 임하는 태도라든가 고객들을 만나는 어떤 태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창의성 부분이라든가 이 뭐가 바뀌어 나갔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그 사람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 조직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응성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정성적인 부분은 정량적인 수치화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우리가 아랫사람한테는 가혹하게 대하면서 윗사람한테만 잘하는 그러한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점차 조직에서 생존하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죠. 왜냐 그러면 다양한 측면의 평가를 하는 360도 평가, 요새 다면 평가라고 해서 우리가 특히 그 리더들 평가, 임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다양한 360도 평가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동료들뿐만이 아니고 윗사람들, 아랫사람들, 하다못해 외부 고객들의 얘기까지도 들어서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조직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책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다면 평가들이 요새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성과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평가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비자는 중단 참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23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것들을 실험적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성과를 내는 지혜로서 한비자는 견와식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견와, 이 와라는 게 뭐냐? 이 두꺼비예요. 두꺼비 와자예요. 견와, 두꺼비를 보고 우리가 무슨 개회식, 시상식 할 때 식자 있죠? 식지. 이거 경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꺼비를 보고 경례를 한다. 견와식지라. 구천인데요. 월나라. 우리가 예전에 춘추시대에 월나라의 왕이었던 구천은 두꺼비를 보고 이러한 뻣뻣하게 선 두꺼비를 보고 지나가다 경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두꺼비를 보고 경례를 하냐고 신하들이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랑구천이 대답하기를 두꺼비가 기계가 있다. 기계. 뭔가 하고자 하는 그냥 눈에 불타는 기계가 있기 때문이다. 위라는 건 뭐뭐 때문에 기라는 것은 두꺼비. 기유기 기운이 있다. 기세가 있다. 기계가 있다 이런 얘기. 고야 이유다 이거. 내가 경례하는 이유는 그 두꺼비가 기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여서. 자, 그 말을 듣고 야, 왕이 하다못해 뭔가 기계를 세우고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용맹스럽게 태도를 보이는 두꺼비한테도 경례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야 하고 내가 적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또는 우리 군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하는 신하들이 앞다투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저설 상편에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바로 뭘까요? 동기부여죠. 밑에 우리 부하 직원들한테 동기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반드시 뭔가 돈을 주고 또는 상을 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이 어떤 명예, 인정해주는 명예, 이런 북돋아주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이 리더들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와 식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칠술편에도 한비자의 7가지 술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상진능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신상, 반드시 상을 주고 진능, 능력을 다하게 한다. 자, 동기를 북돋아주고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성과가 발휘되겠죠. 그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을 명예롭게 해주면 족이 살인자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전쟁에 나가서 자기 목숨 내놓고 뛰어나가는데 용맹스럽게 뛰어나가는데 충분하다. 이런 얘기. 자, 이렇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비자는 그 옛날에도 이러한 동기부여 방법론을 벌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지혜였을까요? 자, 내저설 상편에 보면 한비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과 칭찬을 박하게 하고 소홀히 할 경우에는 아랫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다. 일해봤자 뭐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상과 칭찬을 후하고 틀림없이 하게 되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상의 후, 상과 명예롭게 해주는 거, 아까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가 후하면, 후하게 하고 반드시 하게 되면 하경사라. 아래 사람들은 경사, 가벼울 경자, 죽음 사자, 목숨을 가볍게 내놓는다. 이래. 자, 이렇게 한비자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성과가 제대로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현대에 넘어오면서 다양한 동기부여 방법론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연구가 됐었죠. 우리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분명히 행동을 할 때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요즘 뭐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기가 뭔지 모르고 무차별 폭력, 정신병자처럼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행동에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동기는 그럼 어디에서 오느냐? 움직이는 어떤 모티브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욕구로부터 오죠. 마음의 욕구로부터. 그죠?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어떤 방향이나 계속 할지 여부를 이러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동기부여 이론들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지속적으로 돼줘야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연구들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현대 초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이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라는 것은 작업의 표준, 방법, 시간, 절차 등을 잘 따져 놓으면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됨에 따라서 성과가 나온다. 일하기 싫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매슬로우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욕구 5단계서를 만들어서 이 맨 아래 단계에 있는 생리적 욕구, 먹고 살고자 하는 욕구,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다음에 애정의 욕구,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존경의 욕구, 5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 그죠? 이런 얘기인데 이 못 살 때는 이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때는 어떤 자존감이나 뭔가 성취 동기, 존경의 욕구나 자아 실현 욕구가 부여돼야만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
뭔가 만들어내려 한다. 이런 얘기가 메슬로우라는 학자에 의해서 제시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학문적 연구들이 이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맥그리거의 X 이론, Y 이론. X 이론이라는 것은 사람은 피동적인 인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상과 벌을 주면서 유도해야만 성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고, Y 이론은 똑같은 사람이 두 가지 이론을 다 얘기했어요. 이 메슬로우가 이 욕구 5단계에서 사람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동기부여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맥그리거도 X 이론이 필요한 방법이 있고 때가 있고, Y 이론 다시 얘기하면 어떤 도전적 직무라든가 이 사람들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줘서 조직이 잘 화합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오히려 성과가 나온다 하는 그러한 Y 이론이 나중에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맥클랜드라는 학자가 성취 동기 이론을 해서 이게 우리가 사회나 조직이나 보니까 개인들한테 적당한 자기 능력보다 약간 위에 해당하는 성취의 어떤 목표를 줘야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그걸 이루려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조직이나 그런 사회가 오히려 더 발달하고 더 잘 살게 되는 사회가 되더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성취 동기 이론도 나오고,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의 이 행동을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서 결과를 더 이롭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연구들이죠. 자, 바로 이 한비자는 그러한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한비자는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상을 주더라도 이익과 명예를 상호 강화되도록 해야지 격려의 효용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형벌이 잦으면 명예가 일그러지고 당연하죠. 우리가 벌을 많이 맞으면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죠. 포상과 명예가 서로 부합되지 않으면 한쪽에는 상을 주고 한쪽에서는 명예를 일그러뜨리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백성은 의문을 품는다는 얘기죠. 백성들이 명예를 중히 여기는 것과 포상을 중히 여기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게. 명예나 포상이나 같은 종류의 동기부여 방법이다 이게. 상 받은 자가 헐뜯기면 상을 받았는데 헐뜯겨요. 그러면 그것으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본받아야 된다라고 권하기에는 부족하고, 벌 받은 자가 칭찬받으면 그것으로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돼라고 하기가 부족하다 이거야. 그렇죠. 당연히 이 상과 명예를 북돋우는 방법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최근에 김호중 가수라는 양반이 우리가 술을 마시고 음주 후에 남의 차를 손괴를 시키고 도망간 자리를 뜬 그러한 행위 때문에 언론에서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김호중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김호중의 팬들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살인 예고글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이런 돈 없는 팬심 말 그대로 잘한 건 잘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벌할 건 벌하고 상 줄 건 상을 줘야 되는데, 자, 상도 아니고 벌도 아니고 한쪽에서는 벌 주고 칭찬하고 하면은 그것이 제대로 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나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김호중 거리를 없애는 게 맞습니까? 그대로 두는 게 맞습니까? 불쌍하니까 그대로 두자, 또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태를 본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치워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설왕설래하죠. 자, 물론 모든 상황이 다 일률적으로 결정되기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상과 명예는 함께 가야 된다. 그거 어긋났을 때는 그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비자가 한 견노와 식지 얘기예요. 자, 긍정적인 격려 방식인 포상이고 부정적인 격려 방식인 처벌이죠. 그래서 한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명한 군주가 상을 줄 때는 사랑스러움이 마치 시우, 때맞춰
고대하던 비가 내리는 같이 해서 백성들이 그 혜택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고, 벌을 줄 때는 무서움이 천둥 소리처럼 같아서 신이나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노여움을 달래기가 어렵게 느낄 정도로 확실히 해줘야 된다. 상벌을 명확히 해줘야지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견화식지의 지혜였습니다. 그죠? 근데 한비자는 우리가 성과를 내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심, 상대방의 마음을 잘 공략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심은 내가 뭔가를 설득하고자 하는 대상한테 그 마음을 제대로 공략해야 된다. 그걸 마음을 제대로 공략 못하면 성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최마 심리, 최마라는 거는 어루만진다. 심리를 잘 어루만져서 교위지는, 아주 기교 있게 지는 말을 해야지, 설득을 해야지 상대방이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의를 해준다. 이런 얘기죠. 자, 한비자의 세난 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릇 유세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나의 지식으로 남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또한 나의 말솜씨가 나빠서 능히 나의 뜻을 남에게 설명해 주기가 어렵다는 것도 아니다. 유세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핵심은 뭐냐? 내가 감히 능히 모든 것을 다 털어놓기가 어렵다는 것도 아니다. 핵심은 무릇 유세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 유세의 대상인 상대의 마음을 알아내어 거기에 맞게 나의 말을 마땅하게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게 제일 어렵다.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유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렵다. 그게 제일 어렵다. 그래서 세난이라 그랬어요. 범세지난. 유세가 어려운 것은 제지소, 세지심, 유세를 받을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오세당지, 내가 거기에 맞게끔 유세하는 것이 어려운 거다. 남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그 마음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내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고 해서 말이 전달되고 성과가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위령공, 위나라 영공 시절에 미자하라는 총신이 있었어요. 영공이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 신하였죠. 서로 요새로 따지면 서로 사랑하니 뭐니 하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자기 미자하가 어머니가 아프다 그러니까 군주의 수레를 타고 나갔어요. 그 당시에 군주의 수레를 타고 나간다 그러면 월형, 이 발목을 잘리는 그런 형벌을 당할 정도로 중죄였습니다. 그런데 위 영공은 미자하를 총애했기 때문에 효제라, 효성이 지극하구나. 위모지고,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대단하구나. 망기월죄라. 그래서 이 발목이 잘리는 죄까지도 잃어버리고 나의 수레를 타고 나갔구나. 참 부모의 효성이 지극하구나라고 칭찬해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복숭아 밭에 가서 복숭아를 먹다가 자기 먹던 복숭아를 영공한테 임금님 이게 참 맛있습니다. 드셔보시죠 하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요새로 따지면. 에아제라, 참 나를 사랑해서 나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먹던 자기의 입맛도 잊어버리고 나한테 이 복숭아를 먹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군주가 총애를 할 시기였어요. 그죠? 군주에게 총애를 받고 있을 때는 그 생각이 군주의 뜻에 알맞아 더욱 친밀해지지만 지당이 가친이라 생각이 마땅해서 더욱 친밀해지지만 군주에게 미움받고 있을 때는 그 생각이 군주의 뜻과 맞지 않아서 책망을 듣게 되고 더욱더 소원해진다. 군주가 싫어하는 단계에서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발목이 잘리고 말 그대로 곤장을 맞아 죽겠죠.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윗사람한테 간언하고 자기가 설명을 할 때는 간언을 드리거나 담론을 펴고자 하는 사람은 군주로부터 자신이 총애를 받는가 미움을 받는가를 잘 살펴서
확인한 뒤에 기회를 잡아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세남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비자는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고도 자기 동료였던 이사한테 잡혀서 감옥에서 진시황의 이사의 사약을 받고 감옥에서 죽게 되죠. 그만큼 남한테 이 설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확보해야 된다는 중요한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용의 영리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세란편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릇 용이라는 짐승은 길들여서 우리가 옛날 전설에도 보고 얘기도 보면 용 타고 가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용이란 짐승은 길들여서 탈 수가 있다. 그런데 그 턱 밑에 직경 한자 정도의 거꾸로 박힌 비늘이 있다. 거꾸로 박힌 비늘이 있는데 바로 영린이죠. 거꾸로 박힌 비늘, 이런 영린, 비늘이 있다. 만일 사람이 그것을 저촉하면 반드시 용은 그 사람을 죽이고 만다. 군주에게도 이와 같은 영린이 있다. 그래서 유세하는 자가 능히 군주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유세를 잘 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영린, 군주에게도 바로 이 영린, 영린이 있다. 이 영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자, 설득을 하고 자기의 계획을 설파를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상대방의 동의를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설파하면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덤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비자의 이 성과를 내기 위한 지혜, 이런 것은 아직도 우리한테 유효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